네, 반갑습니다. 자, 8월 8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밤 9시가 살짝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우시죠? 시장이 빠지려면 확 빠지고 그냥 빨리 바닥에 나오든지, 지난번에 신용 등급 하락하면서 급락 한번 한 이후로는 제대로 반등조차 하지도 못하고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장은 매매를 했다가 손해 보기가 굉장히 쉬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매매를 좀 잦은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매매를 했다가는 역사이클에 걸릴 수도 있고 수수료로 다 나갈 수가 있으니까 좀 간망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한번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관도 코스피를 매도를 같이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장 후반 갈수록 매도를 했다가 좀 매도가 줄면서 매수로 조금 들어왔고요. 기관도 매도가 조금 줄면서 매도량이 좀 줄었습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샀죠. 근데 좀 눈에 띄는 것은요, 옵션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상방향 하방향을 다 막아놨었는데 콜 풋을 다 매도를 했었는데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콜을 지금 사고 풋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기관이 콜을 사고 풋을 팔고, 오늘은 풋도 좀 샀지만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약간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옵션은요. 이게 뭐 내일 당장 나타날지 2, 3일 뒤에 3, 4일 뒤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짧게 한번 들어오고요. 또 아니면 한 번 더 훅 밀렸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옵션을 기관도 마찬가지고 콜을 사고 있다는 거 좀 유심히 보시고요. 지금은 코스피는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요즘 감이 좋다라고 말한 연기금도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팔고 있죠. 아직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뭐 지수든 뭐 나스닥 차트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몇 종목을 보면서 또 시장을 한번 저점을, 바닥점을 한번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반도체 관련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전형적인 DDR5 관련주입니다. 그죠? 자, 대덕전자는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일봉입니다. 여기서부터 2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눈에 잘 띄게 파동을 정확하게 오파를 그리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의 더블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오파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정도까지 한번 가격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략 26,000원 정도에서요, 27,000원 정도, 요 구간 정도까지는 한번 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직 들어오지 마시고요, 27,000원이나 28,000원 정도 오면 가격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구간에서는 한번 진입하셔도 된다. 그동안 관망하셨던 분들은 이때는 대덕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규로 강하게 한번 진입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너무도 우리가 알기 쉽게 정확한 파동을 그리면서 오파까지 완료가 됐고요. 역시 이런 경우에도 오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되는 가격 정도, 26,000원, 27,000원 정도에서 26,000원 정도,
요 구간 정도 오면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되는 요 구간입니다. 이해가셨죠? 그죠? 자, 아까 일봉은 얼마였죠? 일봉도 26,000원에서 27,000원이었죠? 지금 주봉도 지금 그렇게 가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잘 적어 놓으셨다가 물론 이건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까지 안 올 수도 있고 저번에 우리 에코프로 사태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65만 원 내려온다고 기다리라 했다가 그냥 70만 원에 돌려버렸잖아요. 에코프로. 그래서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올 가격이 시장이 현재 녹록지 않으니까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고전에 돌아가기면 퍼뜩 쫓아가면 되니까요. 일단 요 가격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저는 과감하게 진입해 볼만 하고요. 가격 바닥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요. 아직 보조지표 주봉 더 빠져야 됩니다. 일봉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왔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라도 한번 짧은 단기 반등 정도는 한번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반등은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짧은 단기 반등 구간 한번 만들어지고요. 2, 3일 정도라도 하루 이틀이든 뭐 3, 4일이든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 재차 다시 한번 쭉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 정도에서 하락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 정도에서도요. 여기서 한번 멈출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온다라는 보장을 못하고요. 에너지가 강한 종목들은 이런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히 요 정도 돌리지도 몰라 해서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요 정도 오게 되면은 미리 과감하게 그냥 돌리든 말든 상관없이 진입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하긴 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쑥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무조건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덕전자는 다른 DDR5 주보다는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지만요. 나머지 심택이나 이런 종목들은 대덕전자만큼 덜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폭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심택은 보면 빠졌다가도 좀 덜 올리고 빠졌다가도 약간 들어올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택도 바로 이게 바로 쭉 못 갑니다. 대덕전자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심택이 먼저 하락하고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면 들어 올리지만 또 오르고 나면 다시 또 빠집니다. 그래서 심택도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덕전자 바닥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같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반도체 관련주는 한미반도체처럼 AI 관련주 쪽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요. 지금 그런 종목 한미반도체 진입하지 마시고요. 한미반도체 한번 밑으로 훅 뺄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저점을 만들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주도를 했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저는 또 나름대로 저는 의미를 찾고 싶은데요. 일단 이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 저점과 오늘 저점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어제 오늘 가격적인 저점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늘 55만 6천원 이 가격은 나중에 좀 이따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하고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55만 6천원, 55만원은 깨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55만원 근처는 깨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오늘 워낙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투자 동향을 보시면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때 샀던 물량요 대략 10한 5만 주 정도를 11만 2천 주 팔았으니까 4만 주 남았고 다시 8만 6천 주 샀으니까 12만 6천 주인데 5만 7천 주 팔았죠. 그죠? 그러면 대충 한 7만 주 정도 남았던 얘기인데 조금 더 오르면 요 7만 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판 거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 전기차 관련주들은요,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관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시세를 줬잖아요. 그죠? 이건 개인이 샀는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좀 개인들도 이게 뭐 이 개인의 구자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기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유사 투자 자문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개인들 중에서도 또 그 큰 손들도 있고요. 그래서 꼭 개인이 매수했다 해서 이게 뭐 잘못됐다, 기관이 매수 팔았어, 외국인이 팔았, 전기차는 그게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그룹들이 지금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 믿지는 마시고요. 일단 참고,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한데,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다음에 한 번 더 요 근처에 오면요, 그때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오랜만에요.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지금 일봉상 차트는요, 5일선, 11선은 이미 기울기가 살짝 꺾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21선도 살짝 꺾일 수가 있습니다. 21선까지 꺾이게 되면 여기를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저는 몇 번 거의 못 봤거든요, 확률이.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에 강하게 반등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동을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왔거든요. 오늘 이제 네 번째 반등이 들어왔는데 내일 조금 더 이 반등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에코프로는 최소한 한 번 정도 더 하락 파동이, 작은 소파동상 하락 파동이 좀 남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대략 118만원이고 여기가 대략 118,000원이니까 대략 가격적으로는 한 90만원 정도 전후 정도, 또는 뭐 91만원, 2만원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가격, 지난번에 가격이 얼마냐면 93만 5천원이 저점이었거든요. 지난번 저점이.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요, 지난번에 이 저점 정도 근처 오면, 또는 지난번 저점을 조금 더 살짝 이탈하는 뭐 90만원 전후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요. 요런 정도 구간이 만약에 오면요, 여러분 강력하게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구간이 한번 오면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는 한번 급락한 이후에요. 자, 급락한 이후에 다시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눌러지는데 이 저점 근처까지 오든지 아니면 이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정도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고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주더라도 이 고점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는 재차 하락이 나올 듯 합니다. 지금 현재 요 구간은, 우리 현재 구간은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요. 지난번에 급락한 이후에 강하게 반등 들어가고 지금 현재 3파 하락 중이니까 현재 요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현재는요. 거기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하락하게 되면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요. 자, 그러면 이때는 한 번 더 내려오면 강한 반등이 한번 예상이 되고요. 고점 추세선의 상단부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저는 그게 9월달이 될지 10월달이 될지 뭐 11일이 될지 12일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주게 되면요. 자, 반등 뒤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도 이 저점을 한번 깨고 약간 깨고 내려가는 하락 파동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저점보다 높아지는 짝꿍댕이를 만들든지, 만약에 짝꿍댕이를 만들어 버리면 이 이동평균선, 이 추세선을, 하락의 이 고점의 추세선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저점을 또 이번에도 살짝 이탈하는 그런 저점이 한번 나온다면 바로 이 추세선을 바로 돌파한다기보다는 추세선 한번 걸쳤다가 한번 짝꿍댕이 만들고 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는 이번에는 90만원 정도 전후 오면요,
강력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추후에 만약에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90만 원 전후 요 가격을 쉽게 깨기는 어렵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그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정도 되거나 아니면 그 자리까지 못 오고 돌릴 수도 있고 짝꿍댕이 만들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수적으로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65만 원 사태 있죠. 65만 원 찾다가 70만 원에서 날아가듯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대략 하면 지난번 저점 근처에 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이번에 저점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에서 대략 한 8% 정도에서 뭐 9% 정도 하락 여유가 있나요? 그 정도 되겠죠? 네. 자, 에코프로 보셨고요. 자, 수급 보시면 네, 기관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죠? 네, 오늘은 조금 들어왔는데 에코프로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보니까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오늘 더 세게 들어왔는데 그죠? 자, 에코프로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시장은 이번에 만약에 에코프로나 또는 포스코 홀딩스나 또는 대득전자가 바닥에 나오더라도요. 반등을 주겠지만 또 이 9월 초나 또 9월 달이나 또 어쩌면 10월 달에 또 한 번 또 조정이 한번 큰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 돌아가기에는 하반기는 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짧게 이렇게 끊어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점 잘 잡으셔가지고 들고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가격적으로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대득전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까지 오게 되면 만약에 대득전자도 같이 이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나 또는 이런 종목들이 저점 넣을 때 대득전자도 같이 요 구간까지 만약에 와준다면요. 그러면 저는 가격적으로 완전히 조정은 끝났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득전자도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되밀리겠지만 그때는 짝꿍땡이나 더블렸장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돌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바로 외바닥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줬다가 짝꿍댕이나 또는 더블장을 만들고 돌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이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는 왔는데 대득전자는 안 왔다. 그러면은 일단 반등은 같이 주겠지만요. 반등은 같이 주겠지만 네, 그때는 또 에코프로가 요 저점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이 울퉁불퉁하는 시장이니까요. 이번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얼마나 임박했다라 보고는 있거든요. 이 반등이 왜냐하면 에코프로도 한 번만 더 빠지면 되니까요. 그래봤자 앞으로 8, 9% 정도 더 하락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이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상당히 좀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한번 시장이 강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가격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간에 무리하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충분히 관망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지점 오면 그때 강하게 베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요. 여기까지만 보면 전기차는 다 보는 것 같으니까요.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여기서 한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때는 반등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파동을 계산해도 하나, 둘, 셋. 지금은 십자인 음봉이지만 뭐 이 정도 십자인 정도 같으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양봉 비슷한 거니까 내일 한번 십자인 양봉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대략 한 30만 원 전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 전후까지요. 장중에는 30만 원을 살짝 깰 수 있습니다. 29만 5천 원, 8천 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30만 원 전후 정도까지 오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가격적인 바닥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 어디 정도 되는 구간이냐면요. 지금 요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요 정도 되는 구간이요. 그래서 여기에 저점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돌리고 이렇게 겠다가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한 30만 원까지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봉상 보면은 여기도 31만 5천 원도 지지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 올라오고 있는 이게 무슨 선입니까? 이 친구는 30만 500원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지금 밑에 지지라인에 하나, 둘, 세 개가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뭐 빠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까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대덕전자까지 동시에 보시면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그 가격이 오면 과감하게 베팅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보조지표는 아직도 에코프로는 조금 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봉의 보조지표도 너무 높습니다. 일봉은 거의 바닥권 근처에 왔기 때문에 짧은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만은, 그 반등은 바닥점의 반등이 아니라 한번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재차 밀릴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0만원 전후까지 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1만 5천원 정도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지난번 에코프로 사태 65만원 사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는 그때 가서 감안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하고 반도체, 지난 상반기를 주도했던 전기차와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전기차나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상반기에는 전기차가 반도체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움직였는데 하반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섹터들, 뭐 바이오 섹터도 좀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가 지금 바로는 세게 못 움직이지만요, 뭔가 밑에서 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시세가 노는 건 아니라서 하반기 정도나 또는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서 나오는 매집일 수도 있으니까 바이오 종목, 근데 바이오 종목 워낙 종목들의 종류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실적들도 다 개판인 종목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이상 3상만 들어가면 날고 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바이오를 잡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바이오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면 또 잘못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을 지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중에 이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면서 그 안에 바이오가 있으면 그 바이오 종목들 몇몇 쭉 핵심을 뽑아 가지고요, 이 종목은 이제 길게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SK 바이오팜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좀 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이 또 적당한 지점에 되면 여러분께서 포트의 일부는 좀 넣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아이고, 관심 종목에 100개 이상이 등록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SK 바이오팜입니다. 자, 공댕이 만들고 하나, 두 번째 파동 들어왔고요. 4파 조정 구간이 한 번 더 5파가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파동이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파동이 잠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고점을 살짝 넘기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양봉이나 이렇게 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라는 얘기 아니고, 자, 보시면 예전에 전기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우선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 오르고 나면 다시 빠지게 되면 신경을 꺼버리거든요. 그렇지만 길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움직이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5만원에서 지금 9만원까지 올라왔네요. 이 종목도 그죠? 자, 여기서 상당히 행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완전히 바닥권처럼 보이죠. 그죠? 일봉을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주봉 원행 바닥처럼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이평선을 다 밀집되어 있는 구간을 지금 뚫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표도 좀 높게 들어와 있는데, 하나, 둘, 셋. 제가 보기엔 이 친구는 일단은 주봉상 고점은 다 왔거든요. 하나, 둘, 셋. 고점 다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도 눌러지면요, 뭐 77,000원 정도라든지 아니면 8만원 이하부터는 눌러지면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가시죠?
이런 종목들이 길게 보면 이게 쭉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보시고 기간의 외국인 수급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고점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고점 임박했다는 얘기는 전기차나 반도체가 다시 좀 움직일라나요? 네. 바이오주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 중에서도 또 지노믹터리 같은 이런 종목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많이 빠지고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눈에. 그죠? 자, 어떤 주도주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움직여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이게 주도주인지 모르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고 하면 그때는 기간 외국인 수급이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왔으니까 눌러줘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눌러지게 되면 간시점에 넣어 놓으셨다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세를 돌리고 있죠. 그죠?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도 보면 쭉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매물 구간이 시작됐네. 그죠? 자, 그렇지만 기간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볼까요? 보면 보시죠.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고점 근처니까 조금, 네, 하나 둘, 자, 하나 둘,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양봉이 뜨거나 음봉만 맞고 한 번 양봉이 뜨면 단기 고점 한번 놓으니까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심점에 넣어 놓으셨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은, 그 다음 RFHIC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물론 이제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월봉상 아직도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월봉상. 만약에 이런 종목이 차라리 한 여기 정도까지 와버리면, 요 정도까지 와버리면 차라리 13,000원 정도까지 와버리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바닥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파동도 보면은 대략, 네네, 대략 한 14,000원 정도까지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만 대응하시고요.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마다요. 일단 바닥 확인될 때까지는, 네,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로만 하시고요. 자, 시장은요. 자, 시장은 아마도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오니까 그때 꼭 한번 기회를 잡으시고요.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추세선의 상단부에서 다시 맞고 대밀리면 그때는 그게 진 바닥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게 10월달이 될지 9월달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바닥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울퉁불퉁하니까요. 그렇게 매매를 좀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이런 성신양해라든지 바텍이라든지 솔루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간중간에 바이오 종목도 일부 종목도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인테크는 하나 둘, 자, 코인테크는 하나 또 코인테크도 한 번만 더 음봉이 떨어져 주면요 참 좋은 자리 넣을 수 있겠다. 32,000원 정도, 이 친구는 가격을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는데 한 32,000원 정도 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파동상은요. 어쨌든요. 어쨌든 조금만 더 견디시고요. 한번 정확한 지점이 한번 오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장은요 조만간 단기 반등은 짧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안 왔다면 그거는 바닥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 속아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짧게 찍어 놓으시든지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